예, 저는 그 90년 7월 달에 군에서 제대 후 8월 달에 시중은행에 입행해서 2015년 12월 15일 날 명예퇴직한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죠. 영업점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예금, 그 다음에 당자, 그 다음에 외환, 특히 외환 업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외환 업무를 좀 대기업 외환 담당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점에서는 증권투자 스탁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아마 아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투신사라고 옛날에 대한투자신탁이라는 이런 회사의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관리해주는 그런 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신심사, 그 다음에 여신감리부에서 주로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에는 영업점 관리 업무 이걸 주로 했습니다. 솔직히 퇴직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은행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희 그 명예퇴직을 전격적으로 합니다.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고요. 저희도 기억에 2015년 11월 중순쯤인가 은행장님께서 이제 특별 직원들에게 특별히 뭐 해줄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이제 은행장님이 그 은행이 어렵다 뭐 이런 상황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명퇴 조건을 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최대 5년치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저희 은행에는 그 은행 급여 체계가 그 통합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은 급여 체계 대부분 보면 그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쪼개져 있는데, 급여 체계가 우리는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통합돼 있었습니다. 통합돼 있다 보니까 급여 체계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5년치를 준다니까 제가 그 당시 퇴직이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5년치를 준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퇴직할 경우에 창업자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애들 그 학자금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했고 2천만 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퇴직 후에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할 겨를은 없었고, 단지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외고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외고를 가면 기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딸한테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명예퇴직할 경우에 받을 자금, 그 다음에 은행을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자금, 이걸 쭉 뽑았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 딸한테 이제 보여줬죠. 물론 이제 딸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여주고, 상황이 이렇다. 그럴 경우에 아빠가 계속 은행 다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딸이 딱 보더니 아빠 이러면 바로 그만두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5년치 받고 그만두는 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저한테도 항상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쓰겠다라는 그 계획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니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자본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가족들도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퇴직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게 일어난 시기가 한 일주일?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퇴직 후에서 뭐 하지 이런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죠, 한마디로. 그 부분이 제가 사실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이제 퇴직할 때 은행에서 이제 창업자금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컨설팅 회사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돼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가고 제가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어떤 분 같은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유예 기간을 주더라고요. 급여를 주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봐라 라는 그런 기간을 줬는데, 저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기회는
주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퇴직할 때 이제 창업자금 2천만 원 준 게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달에 또 은행에서 그 계약직을 또 뽑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약직을 다닌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은행에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좀 들어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좀 받았죠. 많이 차이 나죠. 지금 최저임금으로 아마 계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월 2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식비까지 포함해서 한 월 200 정도 되고, 그 대신 좋은 게 이제 복지는 거의 다 그 학자금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기마다 70만 원씩 또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지, 그 사원복지금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근데 그 자금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도움이 됐었죠. 어디 왜냐면 그 퇴직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또 저기 할 수도 없고, 또 은행 측에서도 좀 곤란했던 게 왜 그러냐면 5년치의 연봉을 주고 명예퇴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시 계약직을 일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인데 왜 그 굳이 명퇴금을 주고 퇴직을 시켰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경영지도사 자격증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 업무가 그 일반 사람들은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매일 야근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은행 들어와서는 12시 이전에 퇴근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사라든가 아니면 본점, 뭐 이런, 그 다음에 고객들, 이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은행원들이 좀 술을 좀 자주 먹습니다. 자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만 있을 뿐이지 자격증 도전은 사실은 힘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이제 은행 다니면서 땄는데, 그거는 여신감리부에 있을 때 업무에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담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본 거였기 때문에 좀 은행원들이 따기가 아주 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였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자격증을 한다는 건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그렇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이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속감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 깨지 않아도 되고, 뭐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도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제 이제 어디 출근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뭐 아쉬우면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번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그 술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딱 먹고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나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 별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은행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땅만 보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점은 좋았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늘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아름답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이제 풍경도 볼 수 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내색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퇴직할 때 그 자금 같은 걸 다 오픈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거든요. 뭐 딸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건 없었는데, 일단 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안 보이죠. 아들놈도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뭐 낮에는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런 큰 뭐 저기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집사람이 문제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은행에 다니거나 어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기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친구들이니까 만나면 마음대로 만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제가 있으니까 점심도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람한테 처음 얘기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이 그런 데 좀 나가라. 내가 점심이라든 건 알아서 먹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낮의 시간에는 타치하지 말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집사람은 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점심 챙겨주러 들어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건 집사람이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늦잠 자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에 늦게 잔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왜냐면 이제 딸은 기숙사 생활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뭐 답사를 많이 가요. 그럼 그 시간에 비는 시간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국내 여행을 위주로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나 이런 방학 때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좀 단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일단 그러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퇴직 전에는 사실 여행이라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간 거하고는 아마 포상 휴가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한번 딱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여행도 거의 1박 2일 정도로 그냥 급히 갔다 하고 이제 왜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은행이라는 업무라는 게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못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위험이 좀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위험. 근데 그게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지금 공인중개사 창업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퇴직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은 로마인 이야기라는 역사책, 그게 지금 15권짜리인데 그걸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성경 필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은 다 썼고 구약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라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근동 같은 유튜브 시청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자주 그런 거 여행 이런 걸 좀 하고 있죠. 저는 그쪽에 어려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다 동의를 했었고 네, 다니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처음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건 그거예요. 지금 딸이 이제 처음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빠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다 딸이 당당하게 실업자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실업자 딱 썼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차라리 아빠 그냥 회사 다닌다고 쓰지 그냥 그랬더니 아빠 사실 실업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한 3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은행에 다시 재취업이 된 거죠.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느낌은 알 수 있어요. 딱 재취업됐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은행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쪽을 알아봤는데 그쪽은 전혀 받아주지가 않죠. 왜냐면 초보자인데다가 나이도 많지. 누가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지, 그거는. 그래갖고 계속 구하다가 제가 은행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2금융권 쪽하고 채권 추심 쪽 이쪽으로 해서 계속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일단 나이가 많고 거기서도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신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용분석 과정 3개월을 갖췄고 신용분석사 과정을 좀 자격증을 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리부에 있을 때도 제가 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감리부에 안 있겠다 해가지고 영업 좀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감리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그쪽에서는 마이너스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 후배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본점에 있으면 그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라는 그 업무에 계속 있으라는 그런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나와 보니까 그게 제일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 지게차 제가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게차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그게 비용이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따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 자격증을 따자마자 지게차 운전자 관리하는 관리소장에 좀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 노조 그 파업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게 지게차가 상당히 제가 나이 들어서 그 운전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수용차처럼 이게 평가장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쿠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좀 괜찮을 텐데 그게 없어요. 또 도로가 평탄한 것도 아니고 계속 물퉁물퉁하니까 이게 허리에 좀 많이 무리가 가더라고요. 지금 그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허리에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제가 할 일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포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좀 따볼까. 아니면 또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시골에 살게 되면 제가 음식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요리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생각에 그치고 있는 정도고요. 지금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그 커피숍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사실 갖고 있는데 집사람이 좀 그런 거 뭐 하려고 따냐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지금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제 집사람한테는 1년 동안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건 아니죠. 창업을 일단 했고 일을 벌렸으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이라든가 뭐 그런 걸 생각은 해야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계속 근무할 사람이라면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라.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전문 지식 갖추기 전에 그냥 자리를 계속 옮겼거든요.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말고 본점에 있다면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외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신 심사, 감리, 그 다음에 요즘은 부동산 업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은행에 있을 때 부동산 업무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업무, 그 다음에 뭐 감정 평가하는 그런 업무, 뭐 여러 가지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속에서 이제 뼈를 묻어라. 그래서 거기서 전문화되고 특화가 된다면 아마 나와서라도 제2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전문기관에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영업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스킬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다면 제2금융권에 가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 근무할 사람이면 그 생각을 갖고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은 사실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이제 보면 저의 경우 입장에서 보면 자금입니다. 자금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지금 집사람이 계속 저금을 계속 해왔어요. 급여를 받으면 일정 부분 저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명퇴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년치를 줬기 때문에 제가 뭐 6년 남았는데 5년치 줬다는 건 파격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연봉에 5년치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뭐 주면 3년 정도, 그 정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계획이 잘못되면 퇴직하고 나서 무리하게 뭐 재취업, 자기가 원치 않는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계획이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명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퇴라는 건 은행에서 강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때도 보면 그 명퇴 조건을 좋게 제시를 했지만 그 명퇴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뭐 그렇게 강제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계획이 불충분하다면 그 명퇴하지 말고 좀 더 그 시간을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심이 섰다면 좀 천천히 퇴직 후 나서 천천히, 왜냐면 그 퇴직하고 나면 그 실업수당을 받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좀 천천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퇴하기 전에 바로 그 네일 베임 카드라고 있어요. 그거를 발급을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지게차 운전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그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거의 실비로 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은 경우 유튜브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했었는데 20만 원인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6만 원 정도만 내가 내면은 배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 세대에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했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창업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기 전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하진 않고 있는데, 주식을 제가 부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 은행 근무할 때 증권투자 수석반이라고 해가지고 투신사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야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신탁부에 자금반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자금반은 그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하거나 한 이런 부서거든요. 거기에 좀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은행이 큰 펀드 매니저거든요. 옛날에 그 피스톨박이라고 제일은행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걸 은행에서. 왜 그러냐면 뭐 그건 나중에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은행에 와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회의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이래서 괜찮다 해서 여기는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교환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금은 빠질 때가 아니냐, 지금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딴 개인 3자다. 그럴 때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빠질 때 나도 빠져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고 만약에 다른 데 있었다면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막 올라가니까, 저도 그때 따라 들어갔다 이 사람 빠질 때를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은행에 자사주라는 게 있었어요. 자사주 이제 그 배분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매입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매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를 봤죠. 그 1,000만 원씩, 그 당시 1,0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정보가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그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 사람들보다 좀 늦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질 때 내가 빠지려고 들어가면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증권 업무 연수도 사실 받았어요. 그 금융연수원에서 받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있죠. 차트가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맞나라고 따지고 보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가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과거의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자꾸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저걸 해줄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눈에 시각적으로 딱 보여야지, 아, 이 사람들은 믿거든요. 근데 향후에 어떤 정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과거의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저는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전혀 하질 않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주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하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짐 로저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장기간 하라고 그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저는 동의합니다. 10년이 아니라 뭐 30년이라도 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게 투자거든요. 투자고 뭐 단기적으로 보고 뭐 1년 있다 팔고 뭐 이런 거는 그건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주식 투자라면 저도 좀 말리고 싶어요. 단지 이제 장기간 뭐 아무리 짧게 해도 한 10년, 30년 요건 저도 권유를 하고 싶지만 그가 아니라면 주식은 투자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는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지까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저도 이제 로마인 이야기 책에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원로원 의원이 그 부동산을 독식하다 보니까 사회 생산성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토지가 넓다 보니까 그때 농업 국가였으니까 토지가 넓다 보니까 노예들을 고용해서 생산성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지만 가난한 사람이 생겨요. 분비의 격차가 생기거든요. 우리 사회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이상적인 생각인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론 부동산 투자라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시골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 성산동에서 살고 있다가 좀 공기 좋은데 시골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흥덕지구에 제가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부동산 투자 안 했다고 지금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은행에서 못 뺐어요. 기존에 있는 은행에다가 제가 퇴직 전에 있는 은행에다 전부 다 그냥 넣어놨죠. 넣어놓고 지금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넣어놓고 이제 생활비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지금 집사람한테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했다고 혼나다 보니까 이제 좀 나도 그쪽에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은행에다 계속 묶어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투자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월 한 600을 보고 있거든요. 월 600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난다면 부부만 있다. 그러면 전 200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김천에 이제 아버님이 물려준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크게 뭐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행은 계속 다닐 예정이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계속 국내든 해외든 계속 여행을 다닐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비는 한 200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보는 거죠.
국민연금을 보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63세부터 타는데 63세 탈 때 얼마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요. 지금 60세까지 보면 그게 한 현재 가치로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로 보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금으로 한다면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뭐 그렇게 무리하진 않는데 변수는 항상 있어요. 변수는 항상 있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은 걸 요구를 하죠.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여유 있게 사는 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리 저기 시골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부동산 창업도 아마 집사람은 아마 자기가 본인이 일하고 싶은 이유도 있고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저는 자산을 전부 다 은행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 저기 같이 이제 은행 퇴직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훨씬 낫죠. 그 현금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업무를 계속 하면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 토지라든지는 투자를 하면서 그 부동산 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제가 좀 뒤처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저는 은행에 너무 놓게 되면 금리가 지금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정적인 걸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61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건데 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 많이 돌린 것 같더라고요. 뭐 주식 투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은 이제 제가 길게 봐야 된다고 투자했지만 그 단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도 올리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둘째는 거의 지금 진로는 자기가 정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범학교니까 자기는 이제 임용고시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임용고시보다도 애가 저기 외고를 다녔으니까 영어하고 일어가 가능하거든요. 뭐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하고 일어가 가능하니까 차라리 지금 영어라는 거 이걸 더 해서 그 글로벌 기업체에 취직하는 게 어떻냐. 저는 그런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 나온 친구가 자기는 사학과보다 영어라든가 이런 걸 잘해가지고 구글 우리 동북아시아 그 이사로 왔더라고요. 그런 걸 좀 몇 번 보고 하니까 굳이 국내에만 얽매이지 말고 어차피 제가 이제 취약점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고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이제 뭐 사범대 쪽으로 임용고시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굳혔으니까 뭐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아들은 지금 사학과지만 그 일러스트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러스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이제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그걸 배우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냥 지금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제가 시골로 이사 가면 그 아파트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래갖고 네 저기 창업하든지 뭐 하든지 보태 써라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뭐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그거는. 저처럼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지금 자문을 좀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친구는 지금 저기 인력 개발, 저기 취업 해주는데 그거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친구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지금 딱히 그렇게 만나자고 얘기는 해도 그렇게 연락은 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글쎄 이게 지금 은행인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퇴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계속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출근 안 하게 되면 좀 멍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좀 그 앞둔 분들도 그런 거에 좀 대비를 좀 하셔가지고 퇴직을 좀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좀 처음이어가지고 좀 생소한데, 좀 저도 이번 계기로 좀 다른 걸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여지까지 한 5년 동안의 그 생활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것도 좀 좋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좀 충분한 좀 준비를 갖추시고 좀 퇴직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이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요즘에 5060들이 네. 뭐 지원금도 받고 네. 뭐 재미있게 프로그램 해볼 만한 거 뭐 없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찾아보면.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많은 공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건데 2020 라운지 골드세대 두잇 어워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은퇴한 골드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이것을 아이디어로 공모를 하니까 제안을 해봐라, 이런 경진대회입니다. 주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면 되는데, 대상은 은퇴 전후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생활 동안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원데이 클래스 문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되시고, 혜택은 총 200만 원의 상품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기간이 좀 짧아요.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 사이트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닷컴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창업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심사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런 걸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데이 문화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직장 생활 동안에 저희가 요즘 이제 뭐 요가나 와인 뭐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들도 많이 하잖아. 이걸 내가 너무 잘했어.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신중년 여러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3일까지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